반갑습니다.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특집 방송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가장 험지로 알려진 민주당의 험지, 그러나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강남구와 서초구 구청장 선거에 나서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남 현직이죠. 강남구청장 신분인데요. 정순균 후보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균입니다. 네, 이 사연들이 다 있어요. 여기가 험지라서 사연이 많은데 일단 두 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공통 질문들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정순균이죠. 정순균 우리 강남구청장 후보님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많이 사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번 강남구청장 선거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봤어요. 깜짝 놀랐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기적이다 우리는 막 그렇게 불렀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순균 후보님에 대해서 정치를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모르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좀 설명을 주시죠. 예, 저는 전남 순천 태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중앙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언론인 생활을 한 23년 동안 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언론 특보로서 이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뎠고. 그렇군요. 대통령이 당선되신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참여정부 국정홍보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 사장을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2018년 민선 7기 지방자치 선거에서 지방자치 실시 23년 만에 소위 그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강남에서 민주당 깃발로 첫 구청장에 당선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생활 하시다가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됐고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됐다. 야, 그때 깜짝 놀랐는데 당선된 비결은 뭡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 옆에 서초구청장 후보로 나서는 김기현 후보도 당선될 수 있으니까. 당선된 비결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강남이 보수 텃밭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 강남에도 변화가 시작돼서 뭔가 오랫동안 그 보수당 보수 출신 구청장을 겪어보고 네. 조금 바꿔야겠다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지만은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도 기자 생활을 23년 동안 했고 또 이미지 자체가 제가 뭐 좌파 빨갱이라든지 이런 강성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강남에 지금 1987년 이후에 연을 맺어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35년 이제 가깝게 이렇게 맺고 있어서 반 강남인입니다. 그리고 뭐 반이 아니라 거의 강남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특성상 우리 민주당 또는 진보 지지표만 가지고는 강남구청장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지난 2018년 선거 때 박원순 시장님이 얻은 표보다 네. 박 시장님한테 갔던 표가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민주당 그다음에 진보 표인데 네, 싹 끌어모은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13,000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후보님의 개인표. 그렇죠. 개인표고 그 13,000표가 바로 이제 중도 보수표가 13,000표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국민의힘 쪽에서 예. 뭐 후보를
흔히 말하는 물짠 사람, 네. 좀 이상한 분을 내리꽂은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장영철 후보님이라고 네. 아주 그 자산관리공사 사장도 하시고 쟁쟁한 분이셨는데 네. 제가 좀 경쟁력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미지 자체가 어떤 뭐 꼭 진보 이런 이미지보다는 네. 보수 이런 또 우리 강남 분들이 좋아할 좀 그런 선호하는 저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강남이 원래 이제 좀 기본적으로 네. 강남의 얼굴로 나서려면 뭐 예. 스펙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뭐 이런 기본 선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부합한다 이런 거죠. 이제 우리 민주당이 과거 23년 동안 강남구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거의 버려놓은 지역으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후보다운 후보를 주민들한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나올 때 예. 청장님 손 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당에서 이렇게 나와주십사 하고 권유가 이루어진 겁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운명처럼 제가 이제 지난번 2018년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언론 고문을 맡아서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 있기 전 2016년 10월경부터 그 사전 그 호남 지역 그 언론 그 이렇게 좀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내려가셔서 네. 운동을 했습니다. 대선 운동을. 대선 운동을. 그리고 2012년 때는 이제 언론 특보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 네. 지난번 때는 언론 고문으로 해서 호남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언론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선거가 7개월 앞당겨지면서 네네. 거기서 활동하는 동안에 이제 그 사태가 터졌고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을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전남지사 뭐 나가라 이런 권유도 있었고 네네. 또 저 자신도 어떤 지방 정치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전남지사 생각이 있었는데 그 참여정부 때 이병환 비서실장이라고 예, 알고 있죠. 제 이제 대학교 후배이자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함께 참여를 했었고 인수위원 시절에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아우님한테 이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아우님 내가 그 전남지사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이병환 비서실장이 성님 학교를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순천에서 서울 상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듣더니 한 칼에 그냥 전남지사 포기하라고. 아니 그거는 씨도 안 먹히죠 당연히. 그래서 괜히 한 어른 돼가지고 호남에 와서 도지사 되겠다고 펴달라면 주지도 않으니까 창피하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병환 그 후배님이 만약에 형님이 선출직 생각이 있으면은 강남구청장을 한번 출마하라 이런 권유를 했어요. 선견지명이 있었군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 서운했습니다. 지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장 나가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섭섭했는데 그 이병환 실장 하는 얘기가 강남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전남지사보다는 훨씬 작은 자리지만은 만약에 성님이 강남구청장 나가서 당선된다면은 민주당 후보로서 그러면은 그건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회의 한 사건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그렇게 도전하고 지역 감정에 깼듯이 강남이 상징성이 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큰일 하셨고요. 예. 강남도 좀 많이 변하고 있죠. 이게 약간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분들이 민주당으로 나오면 마음 열고 이렇게 좀 바라볼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조금 과거보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그게 보수 텃밭이니까 민주당 후보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도 진짜 능력 있고 자질이 있는 그런 후보만 우리 민주당이 내세우고 열심히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재직 시절에 어떤 성과를 내셨습니까?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진짜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은 하루에 통행 차량만 한 200만 대 되고 예. 외지에서 들어와서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한 100만 명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한 57만 우리 구민까지 합하면은 네. 가장 우리나라에서 번잡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물론 우리 지역 우리 강남 구민들이 적극적인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이제 관리를 다 했다는 평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SRT 고속 열차가 네. 지금 수서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동 그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을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SRT를 진출시키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제가 이제 중앙정부와 이제 노력을 해서 네. SRT 고속 열차를 삼성역까지 진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강남이 과거 50년 동안 강남대로 테헤란로 시대였다면은 네. 앞으로 이제 50년, 100년은 강남대로 테헤란로와 함께 영동대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현대자동차 GBC 빌딩 본사 건설을 그게 이제 비롯해서 박원순 시장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예. 뒤에 다 그 예, 잠실운동장까지. 예, 그게 이제 국제교류 복합 지역이죠. 예, 예. 지금 옛날 한국전력 자리에 예. 이제 GBC 본사 빌딩에 들어서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 그다음에 잠실운동장과 탄천, 서울우려원을 포함한 국제교류 복합 지구, 우리나라 이제 전시 스포츠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지도가 또 바뀌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부 간선도로가 현재 이제 의정부에서부터 성수대교까지 중랑천을 따라서 네. 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상습 정체 도로입니다. 예, 예. 이 정체도 해소하고 전국 고속도로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예. 강남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월릉 인터체인지부터 지하화됩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간 영동대로 동부간선도로가 네. 영동대교 물밑 한강 물밑 지하 70m를 관통해 가지고 영동대로하고 이어지는 대역사가 지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수소 역세권 개발 사업, 또 구룡마을 개발 사업. 지난 4년 동안에 이런 그 강남을 국제 도시로서 새롭게 변모시킬 이런 그 큰 프로젝트의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해왔다. 이렇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뭐 주민들 보통 이제 여론조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동안에 이제 구청 그 구정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괜찮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선거 때 출마를 하면서 국민들하고 약속한 게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여야당 진보 보수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네. 강남의 발전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그 약속에 충실하게 지켰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하여튼 지난 4년 동안에 과거 수대에 걸친 보수 출신 구청장 시절보다 훨씬 조용하게 일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이번에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번 슬로건은 더 큰 강남, 더 큰 사람입니다. 더 큰 강남, 예, 예. 더 큰 사람. 예, 예. 이제 큰 대변혁을 앞둔 강남이 더 크게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고 이제 이런 차제에 말은 어떤 다른 후보보다도 경험과 자질이 있는 더 큰 후보인 제가 강남을 새롭게 변모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그쪽에 반영합니다. 상대 후보는 누굽니까? 지금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의 상대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예, 확정됐나요? 오늘 아마 확정될 것 같은데 아직 미정. 예, 미정인데 제가 오면서 들은 소식으로는 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했던 후보들은 다 이제 제껴두고 제3의 후보가 지금 곧 나올 거라고 이렇게 좀 그런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천 후유증이 좀 있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12일 기준으로 녹화 방송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이 안 됐다는데 낙하산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 주신 것 같고요. 아마도 저 과거에 평민당 시절에 우리 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호남에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런 생각이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호남만 본 게 아니라 영남도 그랬죠. 예. 꼭 굳이 호남을. 그런데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서 강남은 그냥 아무나 그냥 내려보내도 당선될 수 있다고 조금 오파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기회가 오죠. 그렇습니다. 핵심 공약은 뭡니까? 핵심 공약. 핵심 공약은 아직 이제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베끼기가 있을 수 가능성이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까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거기보다는 이제 우리 강남의 국민들의 가장 큰 부담이고 불만 사항이 우리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높아진 세금에 대해서 그런 그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4년 동안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강남 구민들의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와대라든지 민주당, 국회, 중앙정부의 그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고 또 재산세 이제 과세 그것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결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김한규 그나저나 김한규 그 강남병 위원장했던 분이 이제 저희 제주도로 보궐선거로 나서게 돼서 예. 청장님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크겠어요.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 후보가 될 제가 재선 도전 생각을 갖고 좀 젊고 이미지 좋은 좀 선대위원장을 좀 영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김한규 비서관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김 비서관이 5월 10일자로 다 나오지 않느냐. 예. 마침 선거 앞두고 한 20일 남았으니까 예. 강남구청장 선대본부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조금 밑자락을 깔아요. 근데 아마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뺏겼는데 네. 저는 뭐 제가 조금 도움을 못 받더라도 네. 우리 이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제주도에서 성공한다면은 또 그것도 우리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박시영 TV가 김한규 위원장의 밑밥을 좀 깔았었습니다 원래. 저도 그걸 이미 알고 있으면 우리 박시영 사회자께서 많이 작업을 한 걸로 저한테는 조금 아쉽지만. 네. 자 이제 공통 질문 여쭤볼게요. 우리 그 정승균 후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간판은 어쨌든 아까 강남에서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힘을 얻을 때는 어떤 얘기 들을 때 힘을 좀 얻습니까? 지난 4년 동안 하여튼 정치색 크게 내세우지 않고 열심히 묵묵히 잘 일한 구청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힘이 많이 나죠. 또 제가 직접 이제 오늘도 아침에 보훈사 지하철역 또 전임 시간 때는 이제 대치동 학원가 거기 나가서 명함 돌리면서 우리 주민들 직접 만나봤는데 격려해 주신 분도 많고 네. 또 잘했다는 분도 많고 밖에서 보는 분위기하고 선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뭐 흔히 얘기해서 지금 지지가 높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시장은 오세훈 뽑더라도 구청장은 일할 사람 뽑자 이런 정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교차 투표 아까 말씀드렸던 13,000표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보다 많이 얻은 표는 교차 투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은 야당 시장 후보를 찍고 그때 김문수였나요? 김문수 전 나왔죠. 경기지사였죠. 네. 그래서 구청장은 이제 저를 찍은 교차 투표 경험을 가진 보수층 분들이 13,000분 정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시장이 나와 있지만은
누가 진짜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강남 구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후보냐. 그걸 아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로 생각합니다. 청년들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 특별한 어떤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공약이 네. 바로 이제 MZ 세대들 대상으로 겨냥한 이제 공약을 지금 공약으로 승부하겠다. 예, 공약도 공약이지만은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선대위 구성을 네. 청년 선대위원장 남성분 여성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성 한 분은 요즘 많이 말이 나오는 그 개딸 민주당 개딸 한 분을 이제 개혁적인 딸. 20대 개딸 한 분을 여성 청년 선대위원장으로 또 30대 말에 또 남성분을 청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제가 이제 지금 선거 운동할 때 같이 동행하고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반지성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언론 활동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뭐 명확한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저는 윤 대통령께서 반지성주의에 대한 정확한 어휘를 알고 말씀하신 건 조금 의문이 돼서 들고 있기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튼 좀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좀 뜨악했을 것 같아.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그 강남 주민들 그리고 서초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호소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죠. 저기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지방선거는 정치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어느 구청장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 그리고 강남의 발전을 그야말로 제2도약을 앞둔 우리 강남을 글로벌 국제 도시로 우뚝 세울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제가 민선 7기 구청장 4년 하면서 그 준비 단계 착실히 해왔고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임되면은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시키고 또 제2 도약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력 있고 네. 경험 많은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은 정승균. 예, 좋습니다. 우리 강남벨트에서 도전하고 계시는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오시는 정승균 후보님 그리고 서초구청장 후보로 나오시는 김기영 후보님 두 분을 만나뵙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 열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